지금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제가 줌으로 미팅할 때 진짜 너무 진땀을 뺐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10가지 정도 제가 줌을 사용하면서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거 들으시면 아마 앞으로 줌이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을 하실 때 훨씬 원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게 뭐죠? 네, 물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한번 하게 되면은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물을 갖다 놔요. 그래서 줌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내가 좀 오랫동안 미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신 것은 일단 물이 필요하고요.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 필요합니다. 이제 웹캠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마이크는 별도로 필요 없고 웹캠에 음성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웹캠을 조금 비싼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로지텍 중에서 브리오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엄청 예쁘게 나와요. 그 전에 제가 C920을 한번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브리오가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도 조금 중요해서 이제 그걸 구입을 했고요. 만약에 구입 전이신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미팅을 하기 전에 그분들을 다 모아서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줌에 혹시 사람들이 참여를 잘 못하실 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카톡방을 미리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줌 사용법이라던가 줌에 참여하시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꼭 스텝을 같이 둬요. 그러니까 저 말고 제가 혹시 수업을 진행할 때 뭔가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스텝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스텝을 같이 카카오톡방에 이제 불러옵니다. 수업하기 전에 스텝분이 만약에 줌을 사용하다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세요라고 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하게끔 보조 강사분들을 두고요. 만약에 내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줌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면 전 이런 방식도 추천을 드려요. 수업이 오늘이다 라고 하면 전날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먼저 다 같이 들어가서 줌만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날에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수업을 그냥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선생님 뭐가 안 돼요? 선생님 접속이 안 돼요?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서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분들이 줌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꼭 테스트를 하고 수업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하기 한 10분 전쯤에 이제 링크를 보내드려요. 줌에 접속하세요라고. 그리고 나서 학생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카메라를 켜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수업할 땐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수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학생들이 카메라를 다 꺼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되게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강사는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수업하시는 분들 혹은 미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 혼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반응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만족도도 높을 수가 없고요. 전달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켜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카메라를 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이라도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줌에 채팅창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하기 전에 채팅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학생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그 채팅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안내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다가 저는 질문형 수업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던지고 학생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게 쌍방향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걸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사실 강사의 역량이기도 하고 수업의 어떤 전체적인 질을 이제 조금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으면 동그라미, 모르겠으면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채팅창에 이제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만의 어떤 신호라던가 시그널 같은 거를 정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이제 아무래도 미팅을 할 때 말하는 사람만 마이크를 켜놓고 나머지는 다 꺼두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이제 마이크를 켜게 되면 음성이 겹쳐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 외에 비언어로 표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제스처들을 저희끼리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줌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 그러니까 몇십 명씩 같이 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이게 끊길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걸 다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강사분이 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수업이 아예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겁이 나는 것도 있어서 현재는 인원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하고 있는 편인데 인터넷 속도와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줌 활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금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실시간 소통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거를 생각보다 빨리 끝내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강의를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발표를 할 때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빨리 끝나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건 중간중간에 오프라인에서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약간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혹시라도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빨리 끝났을 때 나는 나머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당황하면 거의 끝이에요. 강사가 당황하면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빨리 끝나거나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강사가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인터넷에 나오는 움짤 같은 거 있죠. 줌으로 뭐 미팅하다가 생겨난 재미있는 에피소드. 나중에 지나가 보면 되게 웃긴데 막상 그걸 진행하는 사람은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사실은 줌을 되게 많이 써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랑 뭔가 조금이라도 소통할 게 있으면 줌으로 만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익숙해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저도 줌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몇 달간은 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도 한번 만나보시고 둘이서도 만나보시고 조금 대규모로도 진행을 해보시면 점점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지실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반드시 마이크 테스트를 하시고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되게 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경에 아무것도 없죠. 전 수업할 때도 여기서 조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배경이 조금 깨끗하면 집중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배경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러신 분들은 줌에서 배경만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습하면서 여기 누르세요, 저기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온라인으로 실습 교육을 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분량보다 되게 많이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사실 되게 쉽지 않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있고 각자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봐줄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하셨네, 어디까지 하셨네 이렇게. 근데 온라인은 사실 그런 체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어렵게 가버리면 실습을 따라오는 사람과 아예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실력을 조금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의 그런 수업과 온라인의 수업은 커리큘럼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진행했는데 잘 못 따라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줌에 항상 녹화 기능이 있어서 저는 항상 녹화를 누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눌러놓고 혹시라도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린다거나 혹은 그 부분만 제가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사실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지만 비대면이 조금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영상 강의를 보내준다거나 혹은 우리가 같이 수업했던 것들을 녹화해서 보내준다거나 하는 것이 또 다른 뭔가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가 진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꼭 참가자의 입장이 돼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요즘 비대면으로 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주도도 해보고 그리고 참가도 해보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인데 혹은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보면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가도 해보면서 각각의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참가자랑 실제 줌을 켠 사람이랑 화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온라인에 익숙해진 사람들, 비대면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더 많이 느껴요. 사실은 되게 많은 기업이라던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한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찾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유튜브라던가 혹은 온라인 강의라던가 온라인 미팅이 익숙한 사람들을 찾게 돼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리스크를 줄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바로 내가 줌이라던가 혹은 이런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 일상생활이나 혹은 삶에 별로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써야 하는 스마트폰처럼 영상이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익숙하다면 어쩌면 더 많은 기회나 좀 더 빠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누군가 기회가 있으면 많이 참여도 해보시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영상이나 혹은 화면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혹시라도 줌 활용을 할 때 한번 참고하려고 영상 만들어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